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여기는 광진구에 있는 빌라 현장입니다. 빌라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수가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연식이 좀 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설비라든지 그리고 단열이라든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안 되어 있다를 떠나서 인테리어 할 때 하면 좋은데 야 이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나 나름 또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그리고 좀 구축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라는 정보를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 이렇게 지금 현관은 이렇게 지금 철근 어느 정도 하고 중문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문을 설치할 거라 여기에는 이제 보강도 좀 해야 되고, 요 코너 기점을 가지고 이제 보강을 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거는 여기가 지금 현관이에요. 현관에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냥 걸 거냐, 아니면 이렇게 목공으로 해가지고 거울 맞춰가지고 이렇게 심을 거냐,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분전함이 인터넷이랑 지금 전기 이렇게 있는데, 얘를 노출하는 것도 좋고 가리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가릴 거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이랄까. 여기서 히든 점검구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하부 쪽은 지금 전기팀장님이랑 한 번 정도 얘기해가지고 얘를 아예 묻어도 될까? 그래도 얘는 살려놔야 될까? 그거는 좀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런 식의 지금 툭 튀어나온 요거 보이시죠? 툭 튀어나온 부분,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점검구를 할 거면은 여기에다가 뼈대, 목상 요걸 대야 되거든요. 나무로 만든 뼈대. 그래서 지금은 히든이 가능해요. 대신에 조금 두꺼워지는 점, 필름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에 신발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비좁은 거예요. 사람 드나들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요 아이디어입니다. 요 아이디어. 지금 여기에서 들어와서 바로 여기에 신발장이 설치가 되도록. 그래서 가벽은 만들지 않았어요. 가벽 만들면 가벽 두 개만큼 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해야 되니까 쥐어짜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는 가벽 만들지 않고 이건 가구로만 끝내야 되는데, 가구 끝내기 전에 디테일 좀 잡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필름 감아 들어가는 부분 요만큼만 지금 하려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그리고 단열. 그래서 단열이 취약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벽이. 그런데도 단열은 좀 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열을 할 건데, 창호보다 지금 단열이 조금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창호를 좀 더 튀어나오게 하지 왜 이렇게 했냐?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외부를 조적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창호를 방 쪽으로 밀어 넣잖아요. 그럼 얘가 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호 설치를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요, 마감하기 편한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요. 얘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시공 방법은 전 배제하고 있거든요. 아예 안전하게. 그러면은 이쪽에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안 그래도 얘가 사실은 그렇게 썩 나이스한 외장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식으로 대리석을 붙인다든지 징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예전 방식이잖아요. 이 조적이 외부.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준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샤시팀한테 매뉴얼대로 FM대로 바깥에 물이 들어오는 거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정시공을 그냥 해주십시오 얘기한 다음에, 안쪽에서는 목공팀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샤시보다 더 벽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할지, 이게 샤시고요. 이게 벽인데 지금 벽이 두꺼워졌죠, 단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배를 감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쏙 집어넣을지. 근데 제가 이렇게 붕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디아망이 예, 좀 붕 뜨는 현상이 있어요. 워낙 두툼한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매지 들어간 요 디테일은 필름으로 하고 예, 여기에는 그냥 도배로 이렇게 감아버리는 걸로. 그럼 이 프레임이 얇아지는 개념이 되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 화장실. 화장실은 아쉽게도 구멍을 안 뚫어놨어요. 참 뚫어놨으면 좋은 건데 왜 요번에 뚫어놓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 조적, 이 바깥의 벽이 이쪽 안에서 코어 작업을 해서 뚫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이 크게 파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마감을 좀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상황이 뭐 사다리 타기도 그렇고 예, 뭐 스카이를 올리기도 그렇고 아니면 저쪽 예, 이웃집 옥상에서 하기도 그래요. 여기 공간이 꽤 넓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낭떠러지가. 예, 그래서 여기는 건들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거는 안팎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 창 예, 프로젝트 창으로 일단 환기시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화장실에 저런 그 환기구가 자연 환기구가 있는 게 사실 되게 좋아요. 예. 마르기도 잘 마르고 그러니까는 아쉽긴 하지만 예, 저렇게 하시는 걸로 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드님이 아니지 자녀방 예, 자녀방 자녀방인데 단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데 춥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외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하고 예.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이 옆쪽이 화장실이긴 하지만 단열이 취약하니까 여기까지는 단열을 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내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확실하게 이쪽 벽면을 하는 걸로 좀 들어갔고. 하셨어요? 여기 집주인? 잠깐 나가셨어요. 철물점. 오실 거예요. 한 30분 안에.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래는 천장형 에어컨을 하려고 했다가 굳이 예. 왜냐면 외벽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들지 않고 예, 살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기존에 있었던 거 요거 한번 볼까요? 기존에 있었던 요거 구멍 보이시죠? 좀 요거 예, 요거 요 작업 예. 이 작업을 지금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고 요즘에 스탠드도 워낙 이쁜 게 많이 나오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문이 하나 둘 셋 있잖아요. 그래서 도배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필름으로 예,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침에 목공 팀장님이랑 우리 고객님 저 해가지고 의견을 좀 나눴고요. 최종적으로는 도배 마감이 아니라 이 면만큼은 도배로 그 필름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고 그리고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예,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일. 이게 뭐냐면은 설치를 못하고 간 거예요. 그 창호업체에서 실측을 잘못해가지고 발주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여기 샤시도 재헌절에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하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거 어떡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짱짱하게 해놓고요. 다시 내일이나 모레 들어와가지고 하신다니까. 그 대신 이제 목공이 단열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언능 들어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좀 짱짱하게 해놓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 자체가 변수예요. 인테리어는. 그러나 그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고 각 팀들이 어떻게 서로 이해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아놓고 가면은 이제 모공팀 있을 때 또 샤시팀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죄송합니다. 하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지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실측을 잘했어야죠. 이거는 진짜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미안함이, 이게 미안하잖아요. 굉장히 미안한 거거든요. 미안함이 내 소리 한 번 지름으로 인해서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성숙하지 못해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미안함을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좋고, 미안함을 이용해서 더 잘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깥에 이제 넘어가는 샤시 보시면 샤시가 두꺼워진 거예요. 그럼 여기 자동적으로 단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방 단열도 제가 말씀드렸죠. 샤시가 벽보다 두꺼워지긴 했지만 단열은 더 두꺼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외부 창을 제거하고 요번에 새롭게 다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시공을 하시고, 요거는 샌드위치 판넬로 하시건 뭐 렉산 교보제가 좋은 게 있네. 여기 렉산 요걸로 하시건, 징크는 지금 안 보이는데 징크로 하시건,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 렉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투명 뭐 약간 그죠? 컬러 들어간 게 있긴 하지만 천장에서 햇볕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별도 업체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 놓으셨네. 고맙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조금 요게 지금 기존에 내부 후드가 냄새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버리는 건데, 이렇게는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후드가 나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뽑게, 이렇게. 원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저렇게만 해놓으면 냄새가 바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갔다면은 얘가 지금 있는 상태니까 내부로 빼가지고 해야 되니까, 요거는 자바라로 그냥 빼놔도 되지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PVC로 다시 마감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가 한창 오고 있죠. 비가 오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럴 땐. 그러면 얘도 지금 새로 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도 여러모로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물이 새나 안 새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 올 때 인테리어 하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 와도 다 하니까. 그리고 큰 뭐 태풍이라든지 뭐 문제가 없으면 이 샤시도 다 시공이 돼요. 외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좀 그쳤을 때 이제 들어오실 텐데, 중간에 비 맞으면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 올 때 하는 것도 좋다.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빌라 공사는 인테리어 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인테리어 팀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 이런 팀들, 그리고 방수도 해야 되고 외벽도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여러 팀들이 들어와야 돼서 인테리어 일정을 조금 길게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기간을 뭐 한 달이나 뭐 한 달 반 잡았다면은 2달 정도, 한 달 잡았으면 한 달 반, 한 달 반 잡았으면 2달, 이렇게 좀 한 1, 2주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좀 해 놓으셔야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이웃분 오셔가지고 여기 집주인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 공사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물, 잘못된 것들, 이런 것도 같이 좀 소통하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 집만 고쳐야지 해가지고 팀 모셔가지고 일정 잡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이웃들 간의 관계도 있고, 이번 기회에 아이고 우리 집도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정을 조금 여유 있게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같이 뭉쳐서 할 만큼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띄엄띄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잘 하시고 선수들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시고 결정을 좀 잘 하시면 좋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고 루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 판단이 안 되시거나 중간 조율이 필요하실 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하니까 이렇게 같이 하시면 삼박자가 아주 잘 맞습니다. 우리 고객님, 팀장님, 저 외부 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큰 문제 없고 조금씩 고쳐서 사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또
건축에서 또 부족했던 것을 또 보완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보완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빌라 구축 준비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